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임신 8달의 여자가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 라운지 컨시어지 서윤아였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 매니저 한가영이 비웃었습니다. 사물함에서 목걸이 케이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어깨를 밀었습니다. 만삭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게 손버릇까지 있네. 투숙객들은 숨을 죽였고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베넷 저고리를 꼭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가 옷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못마땅해 했던 사람, 근본 없다며 모욕하고 무시했던 제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를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살아온 만삭의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차갑고 냉정한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통쾌함과 마지막에 찾아오는 깊은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평온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아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자랐고 장학금으로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 라운지 컨시어지로 일한 지 6년째, 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그녀 곁에 남편 최준서가 생겼고 시어머니 최정숙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정숙이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얘는 준서가 데려온 앤데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집안이 없어요.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아는 2달에 걸쳐 아기 양말을 손수 떴습니다. 작고 노란 양말이었어요. 최정숙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기면 신기려고 직접 떴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손주 건 내가 사. 며칠 뒤 서윤아는 그 양말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검진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갑작스러운 현장 일이 생겼다며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최정숙은 외출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코트를 걸치며 짧게 말했어요. 나 오늘 바빠. 혼자 가면 되잖아. 서윤아는 만삭의 몸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흔들리며 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어요. 옆에는 남편 손을 꼭 잡은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혼자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아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윤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인사했어요. 최정숙은 그 웃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한 번만 폭발해주면 쫓아낼 명분이라도 생길 텐데. 이 며느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 라운지에 새 매니저가 부임했습니다. 한가영이었습니다. 서윤아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부임 첫날 한가영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아야, 나야 가영이. 오랜만이다. 서윤아는 반가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달라졌습니다. 야간 청소 전담, VIP 고객 민원 전담, 무거운 짐 운반, 임신 8달의 몸으로 하루 12시간을 버텼습니다.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발목이 부어올랐어요. 퇴근할 때면 계단을 잡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윤아 씨, 401호 고객님 짐 올려드려요. 어서요. 무거운 트렁크였습니다. 서윤아가 두 손으로 잡아 올렸어요. 배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2달만 버티면 된다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욕조에 발을 담그고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출근했어요. 윤아 씨, 내일 VIP 조식 세팅도 맡아요. 일찍 나와요. 매니저님, 저 내일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 먼저 해요. 돌아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뭉쳐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가영 아버지 한동철이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VIP 라운지 실적 꼴찌면 경영권 없어. 알아서 해. 고객 만족도 1위 서윤아. 자신은 그 아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3년 내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호텔 실습 수업 날이었습니다. 담임이 실습 평가표를 들고 교실 앞에 섰습니다. 이번 실습 최고 점수는 서윤아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담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가영, 넌 서윤아 반만 따라가도 돼. 교실 뒤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아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가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없애야 한다고. 그날도 서윤아는 라운지 업무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임신 7달이었어요. 서윤아 씨, 잠깐요. VIP 101호 투숙객 이상준이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문 앞에 서서 손짓했습니다. 잠깐 들어와 봐요. 부탁할 게 있어서. 서윤아가 멈췄습니다. 망설였어요. 고객룸에 단둘이 들어가는 건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이상준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아 끄는 손이었어요. 잠깐이면 돼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 코트, 손에 작은 쇼핑백, 최정숙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기 베넷 저고리를 전해주러 온 참이었어요. 최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자가 며느리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숙은 굳었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쇼핑백을 꼭 쥔 채로 30초 뒤였습니다. 룸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이 달려왔어요. 이상준이 물러났습니다. 서윤아가 떨리는 손으로 복도에 나왔습니다.
최정숙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최정숙은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수 골라온 베넷 저고리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쇼핑백을 핸드백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눌러 담았어요. 보이지 않게. 그날부터 구박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독해졌어요. 배 불러도 그 짓은 하고 다니는 거야? 서윤아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 무서웠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 뒤였습니다. 한가영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상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상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요. 다음 날 이상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걸이가 없어졌는데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가영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VIP 담당 직원 서윤아가 101호 객실을 출입한 CCTV 기록을 뽑았어요. 이상준이 손목을 잡아 끌던 그날 서윤아가 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안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접근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가영은 직원 탈의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윤아 사물함 앞에 섰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확인해 둔 자리였어요. 자물쇠를 땄습니다. 사물함 안에 빈 케이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던 그 케이스였어요.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갔어요. 한가영은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었어요. 서윤아는 그날 밤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물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한가영이 끝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그 구간 2달 전 호텔 보안팀이 신형 카메라를 한 대 더 달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천장 모서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카메라는 한가영의 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가영이 보안팀원 셋을 데리고 VIP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가 테이블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아 씨, 잠깐 이리 나와봐요. 투숙객 1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사물함에서 케이스 나왔잖아요. 무릎 꿇어요. 서윤아가 멈췄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으라고요. 한가영이 서윤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임신 8달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투숙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아는 그 눈길들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길들이었어요. 한가영이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게 손버릇까지. 역시 근본이 없으면. 서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한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 합니다. 한가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뭘?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서윤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렸어요. 그 감각이 느껴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베이지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기 베넷 저고리가 든 쇼핑백 하나. 서윤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최정숙의 시선이 바닥에 꽂혔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고개를 든 그 얼굴. 내 며느리가 왜 무릎을 꿇고 있지? 최정숙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가영 앞에 섰어요. 내 며느리가 무릎 꿇은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 여기 VIP 라운지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어요.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그랜드 팰리스 관련 계약 전부 오늘 안으로 정리하세요. 몇 초 뒤였습니다. 한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한라에셋에서 호텔 계약 전부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라운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가영이 다시 노부인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호텔 주인이에요. 할머니가 뭔데요? 나 한라에셋 최정숙이야. 그 이름의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정숙이 서윤아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영은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삭의 서윤아가 수갑을 찼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윤아가 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준 채로 어머니 저 무서워요. 최정숙이 굳었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올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아가 떠놓았던 아기 양말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내 다시 접어둔 양말이었습니다. 준서가 그걸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최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아 발목 부은 거 접었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 난간 잡고 내려오는 것도 봤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이면서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준서는 양말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아 제가 못 지킨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신형 카메라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준이 서윤아의 손목을 잡아 끄는 장면, 서윤아가 버티는 장면, 그리고 30초 뒤 비상벨. 최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 눌렀던 거였습니다. 도망쳐 나온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최정숙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증권사 3곳, 차명 계좌 5개. 일주일 만에 그랜드 팰리스 지분 39%를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한라에셋 우호 세력을 합산하면 53%였어요. 한동철 지분은 41%.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한동철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최정숙은 맨 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베이지 코트 그대로였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한동철 대표이사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과반이었습니다. 한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사진들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50년 가까이 일군 호텔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검찰청이었습니다. 신형 카메라 원본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한가영이 서윤아 사물함에 빈 케이스를 씹는 장면, 32초 분량이었어요. 무고, 증거 조작, 업무방해. 형사들이 한가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가영이 낌새를 챘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사물함에서 나왔잖아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정숙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을 가리켰어요. 이번엔 내 차례야.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둘이 들어왔어요. 한가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 구치소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서 서윤아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윤아가 배를 감싸쥐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아랫배가 조여들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분만 실험. 최정숙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준서는 분만실 안에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최정숙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기가 눈을 꼭 감은 채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서윤아가 침대에 기대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최정숙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음부터 어머니가 좋았어요. 구박하셔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최정숙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다가 아기를 봤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는 내가 무서웠어. 내 아버지 가고 나서 준서 하나만 붙들고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그 애가 나 안 봐도 행복한 거야. 그게 고마우면서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미안하다, 윤아야. 서윤아가 울었습니다. 최정숙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윤아야, 이제부터 내 딸이야.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가장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최정숙은 며느리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내가 쓸모 없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오래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비로소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무서웠어라는 말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년을 녹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신 분 계신가요?
오래 참아오신 분, 말 못하고 삭혀오신 분,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오신 분.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처럼 버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며느리 생각났어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따뜻한 저녁 되시고 늘 건강